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원진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저도 여러분들과 좀 비슷하게 그냥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집합건물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공동체의 산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법률에, 그리고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있죠. 좀 지킬 것은 지켜주시고, 서로 간에, 게다가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는, 좀 도움을 주면서 이렇게, 어,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집합건물에서 보면 대부분이 저한테 상담을 오시다 보면 특정한 분들은 예를 들어서 1층에서 식당을 하는데 특정한 분들은 그 공용 부분 있잖아요. 그 테라스하고 있는 공용 부분을 마음껏 이렇게 본인들이 그 의자도 놓고 탁자도 놓고 이렇게 해서 마음껏 사용하고 있고 정작 거기에 있는 같은 1층에 있는데 그 옆에 있는 호실에 있는 분들은 오히려 그 가로막혀 가지고 사용을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 가지고 결국 싸우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있는 곳도 꽤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고객분들이 또 이렇게 들어오는 쪽에서 불편 상황이 또 발생하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진입로가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있죠. 이렇게 또 장사를 또 해야 되는데 완전히 그 진입로를 완전히 막아서는 안 되지만 적당한 선에서는 또 우리가 서로 그 관리단에 먼저 그 관리소장님한테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관리소장님도 관리인 그리고 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을 거쳐가지고 소유자분들, 입점주분들의 의견을 좀 거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일정한 부분에 1층 같으면 그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좀 허용해주고 하면 되죠. 물론 그 부분은 공용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걸 무상으로는 사용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비용을 좀 치르시고 그렇게 하면 서로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죠? 네. 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와 같이 우리가 하면 되는데 왜 이게 그런 경우 예를 들면 그런 경우도 우리가 얼마든지 소통을 하면 살 수 있다는 거죠. 또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들 보면은 여러분들 보면 이렇게 일부 공용 관리단 말씀을 자꾸 하시던데 일부 공용 관리단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건물이 별도로 돼 있고 주차장이 또 별도로 돼 있을 때 한해서 있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건물과 주차장이 별도로 돼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일부 공용 관리단이라는 거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한 건물 안에 또 두 개의 건물 안에 건물인데 시설 부분하고 주차장이 같이 되어져 있으면 이거는 일부 공용 관리단이라고는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뭐냐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상가 측도 있고 호텔 측도 있고 문화시설도 있고 뭐 판매 시설도 있고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큰 건물이 있다면 그 대신 그 주차장하고 같이 쓴다라고 했을 때는 일부 공용 관리단이 아니고 소유자분들 있죠. 소유자분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오피스텔이 한 50% 정도 그 건물에 있고 상가 정도가 한 20% 그리고 30% 하고 그 다음에 그 문화시설이 20% 이렇게 있다면 그렇다면 그 50%에 해당하는 관리위원을
5명을 뽑으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10명을 기준으로 두면 그 다음에 30%에 해당하는 우리 상가 측의 관리위원을 뽑으면 되고 20%에 해당하는 문화시설 관련된 분들을 좀 뽑으면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있죠. 우리가 관리위원들이 균등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0명에서 6명이 마음대로 이런 경우 있죠. 공용 부분은 있죠.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특정한 사람들이 전용 사용을 할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뭐 문화시설 같은 데서 독점적으로 사용하겠다 해가지고 오피스텔 측하고 이게 문화시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본인 독점적으로 사용함으로 해서 상가 측에서 20%이지만 불리한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해봅시다. 사용을 못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용 부분에 대해서 있죠. 사용을 그냥 해버린 위원회 의결을 거친다든지 과반 이상 동의를 거쳐서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가능하겠으면 그거는 가능하지가 않게 됩니다. 공용 부분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헌법에 있죠. 위반되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헌법에 재산권 있죠. 재산권은 침해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공용 부분에 대해서 상가 측에서 20%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소유자분들도 그 공용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단 집회를 해서 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되지가 않는다라는 상황이죠. 제가 이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 뭐 어떤 광장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1층이든 3층이든 이렇게 휴게실처럼의 광장처럼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 광장을 또 새롭게 지금 만들어 가지고 뭐 어떤 세미나실 형태로 만들겠다. 이렇게 한다고 해봅시다. 그런 경우는 공용 부분을 변경시키는 거죠. 용도를 변경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있는 소유자분들 전부 다 보니까 이거는 누구나 다 공용 부분인데 그냥 광장으로 그냥 두기에는 너무나도 이게 별 필요성이 없어 보인다라고 하는 곳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에 한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쵸? 공용 부분 변경은 3분의 2 이상의 소유자분들 동의와 그리고 면적, 의결권에 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서 있죠. 또 그거를 이야기 서로 있죠. 관리위원회 의견을 거치고 해서 소유자분들의 의견 여론 수렴을 받아서 있죠.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시면 되죠. 거기에 대해서 뭐 반대하는 분들이 있다 하지만 실제 반대할 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라고 하는 부분은 있죠. 우리 다들 이렇게 자산 가치를 향상시키고 혜택을 가게끔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라도 서로 간에 지금 헌법과 법률의 기반 이런 부분을 반드시 서로 간에 지켜줘야 되지. 특정한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어떤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피해를 입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 이런 말씀을 또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좀 말씀을 좀 드려놨던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건물에 대해서 있죠. 대수선을 한다. 이런 부분도 뭐 이야기를 하시던데 대수선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우리 수선이 아니잖아요. 수선 유지비처럼 공용 부분의 어떤 일부분이 뭐 타일이 좀 부서졌다든지 여러분들 뭐 이게 화장실에 일부분 뭐 화장실에 좀 물이 안 내려간다든지 또는 나사 조임이 뭐 문제 생겼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이 아닌
큰 이게 대수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보라든지 이런 기둥을 갖다가 완전히 바꾸는 권리 변동을 위한 대수선이 있고 하나는 그냥 리모델링 위한 대수선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최소 15년 이상이 되어야 되고 건물이 일단 노후화가 진행되었어야 되죠. 이제 그런 경우에 한해 가지고 우리는 대수선을 할지도 있죠. 우리가 우선은 그 관리인께서 그러한 그 하자 진단하는 그 전문 업체 있죠. 그리고 거기에 뭐 건축업자도 있고, 건축사도 있고 또 그리고 구조기술자 이런 분들이 다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을 통해가 일단은 우리 건물은 그 어느 정도인지 하자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충분히 한번 살펴보아 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해야 된다 이 말인 거죠. 그렇죠? 그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도 뭐 알고 있는 사항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구청이라든지 이런 데 다 물어보시면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건축사라든지 이런 구조 기술자분들 주변에 지인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한번 여쭤보시면 대수선이라고 하는 거는 함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게 우리가 보통 이게 6개월에 한 번씩은 안전점검을 하거든요, 건물에. 그래서 그 안전점검할 때 이 건물이 많이 노후화됐다고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일단 이제 관리인하고 관리소장하고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그 하자 진단하는 전문 업체를 통해 가지고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 관리위원회 그 다음에 그 데이터 진단업체를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소유자분들에게 그 기획을 바탕으로 한 이 안내 책자를 배포하고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관리비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그 아파트처럼 있죠. 여러분들 관리비 이 고지서가 탁 나와주면 되는 겁니다. 나와주면 되고 좀 인건비 부분에서 비싼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제가 누누이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웬만하면 여러분들 도급 계약이 아니고 있죠. 위탁 계약, 위임 계약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아파트 같은데 아니면 우리 집합 건물에 그 계약을 위탁 계약을 해야 된다는 거죠. 도급 계약과 위탁 계약 제가 말씀을 예전에 많이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생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좀 이런 그 말씀은 아주 상식적인데 여러분들 상식적이지 않은 곳이 많아서 이제 저한테 연락을 좀 많이 주시죠. 근데 이제 그런 연락을 주시면서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좀 부조리가 발생하는 거는 어디 가더라도 부조리가 있는데 그 부조리를 여러분들 피해 다니실 게 아니고 그것을 당연히 연대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하면 우리 이 건물 자체의 자산 가치 그리고 이 입점주분들의 영업을 잘 되게 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두셔가지고 여러분들 아주 낮은 자세로 여러분들이 임해주시면 소유자 입점주뿐만 아니고 관리인, 관리위원회 계신 분들 그리고 직원분들 다 그렇습니다. 좀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좀 철저하게 좀 더 이렇게 고민해보고 살펴보시고 진행한다면 여러분들이 있는 건물은 자산 가치가 많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좀 밴드를 좀 만드셔가지고 소유자분들한테 다 알려드리고 분계장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다 알려드리고 또 불편사항은 올릴 수 있게끔 건물에 대한 불편사항 이렇게 해서 아주 투명하게 좀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우리 집합 건물에서는 좀 필요한 상황이고 소통의 공간이 만들어지는 이러한 우리가 곳이 되어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보면 집합 건물에서 보면 꼭 이렇게 도둑질을 하고 막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사기를 치고 이런 곳들이 보면 호텔이라든지 또는 주상복합이라든지 뭐 판매시설 같은 데 꼭 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께서는 누군가가 해주겠지라기보다는요, 그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연대를 좀 하십시오. 연대를 좀 하시고, 네 편, 내 편이라고 하는, 또는 선과 악이라고 하는 이런 이분법적인 관점이 아니고, 여러분들 무엇이 옳고 그른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헌법과 법률에 이렇게 맞추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하고 있지 않은지라고 하는 이 객관적인 이게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됩니다. 가끔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어떤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불교다, 나는 누구랑 어떤 선후배 사이다 이런 것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지만 그냥 그 집단의 그 잘못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쪽으로 동의를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건물이 오히려 더 문제 생기고 이게 그 이분법적인 관점에서 막 이래저래 재단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간질을 하고 서로 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좀 많이 살아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고요. 이게 직업에는 귀천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어떤 분들은 식당을 하시는 분, 어떤 분들은 뭐 전문 직업이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그냥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교육 사업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다방면에 이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든가요? 직업에 왜 귀천이 없다는 거는 여러분들 많은 이게 집합 건물에서 많이 이렇게 보다 보면 있죠. 이런 쪽에 뭘 공정하게 투명하게 제대로 하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리단 제대로 만들어 보고 이렇게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전문 직업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 어떤 쪽에 학력이 높다 아니면 어떤 사회 경험이 많다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공정하게 투명하게 하느냐 하는 건 그건 아니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분들은 제대로 아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많이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그래서 저는 있죠. 이게 그 사람이 학력이 높다, 낮다. 그 사람이 뭐 어떤 직업이 어떻다, 뭐 저떻다.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집안이 어떻다, 저떻다. 이런 거는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어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건데, 저는 볼 때는 어떤 그 일을 추진하든 간에 우리가 최소한 있죠. 헌법과 법률의 기준에 맞추어서 있죠. 이게 남들한테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피해를 주어서는.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서. 아까 말했듯이 특정한 사람들이 공용 부분을 무단훼손해가 본인들만 사용하고 다른 사람들 사용 못하게 한다든지 주차도 그렇고 이런 거는 상당히 우리 사회가 문제가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좀 고쳐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연대를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연대 의식을 좀 가져가지고 좀 진행을 좀 해주면 하는 겁니다. 전국 각지에 제가 서울부터 해서 경기도, 인천, 뭐 속초 이렇게 쭉 전라도 쪽 이렇게 제주도 이렇게 쭉 다 내려가다 보면 강의를 하는 곳도 있고 직접 가가지고 이런저런 도움도 드리고 이곳저곳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늘 느끼는 바가 뭐냐면 거기 추진하신 분들께서 있죠. 어떤 보면 본인이 좀 안다고 해가지고 마음대로 추진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안다고 하셔가지고 그리고 어떤 특정한 사람들은 또 무시하는 경향도 좀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살아갈 때 보면 많이 알수록 우리가 고개를 숙이듯이
어떤 일을 하다가 보면 사람이라는 존재가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가지고 아무리 많은 경험을 했다고 해가 실수는 누구나 다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의논을 좀 나누되 대신에 원칙은 지켜서요. 원칙은. 그 말은 뭐냐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을 억지로 한다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도록 뭐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고집을 부려서 이렇게 하는 경향도 어떤 여러분들 단체에 있다 보면 있죠. 소속된 단체에서 그런 분들이 꼭 한 몇 분 계십니다.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 있는 곳에 누군지 알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죠. 꼭 있으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있죠. 여러분들이 조금은 좀 깨어있는 자세로 좀 갔었으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 판매 시설 같은 데서 여러분들 보면 고통이 많은 곳들도 있던데 보니까 그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그 주식회사에서 거기서 이제 그 관리 업체를 만들고 거기에서 소유자 한 층들 대표들이 들어오고 관리인을 뽑히고 뭐 이런 부분요. 이제 이렇게 해서 대표를 또 거기서 뽑고, 그러니까 뭐 자기 돈 챙길 건 다 챙겨가고, 뭐 이런 것들이 저는 좀 많이 봐왔고, 지금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곳들도 꽤 있고, 거기에서 투쟁을 하시고, 재무관자 카톡을,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좀 멘토님 좀 말씀을 해주시는 것들도 있는데 좀 안타깝기는 한데, 저는 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도 드리고, 그분들, 그런 어떤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은 꼭 연대를 하시되, 거기에서 그 고통 속에서 있으면서도 거기서 뭘 빼먹으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 임원이 되어가지고, 뭐 득실되면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있죠. 너무 고함을 지르지는 마시고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내용 증명 보내고 철저히 하나씩 준비를 해주시고 그렇게 안 되면 여러분들 형사고소는 하실 건 하셔야 되죠. 고발도 하실 건 하시고 민사적인 부분은 아직 여러분들 그런 곳에서는 보통 제가 볼 때는 판매 시설이나 이런 곳에서는 소유자 임차인 분들이 그 영세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시니까 여러분들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들을 통해서 진행하시고 안 그러면 십시일반 여러분들이 돈을 조금씩 모아셔가지고 그런 거는 하나씩 차근차근 진행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세상에 있죠. 이렇게 부조리라든지 부패되어 있는 곳이 이렇게 있을 때 가만히 두면 더 우리가 음식도 더 부패되거든요. 거기에 여러분 부패되어 있는 곳에 곰팡이가 많이 피어 있는 그 부패되어 있는 곳에 여러분들 뛰어 들어가면 어떻게 더 부패된다고. 여러분들조차도 부패되어 버리거든요. 그렇죠. 음식물을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패되어 있는 곳에는 있죠. 그걸 싹 없애버리고 딱 치워버려야 돼요. 그 치우기 위해서는 거기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 어떻게 우리가 외부에 있는 분들이 있죠. 이게 지금 부패되어 있는 것을 실상을 보여주고 하나씩 연대의식을 가져가지고 잘못된 부조리에 대해서는 고발할까 하시고 또 어떨 때는 민형사상 진행할 거는 진행하셔야 됩니다. 부패되는 건 어쩌겠습니까? 그걸 치워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차근차근 할 건데 너무 빨리 급하게 뭘 하시고 아주 도둑놈이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기획을 잡아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공동체 자산이 높아지는 거고 모두가 다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여러분들이 이게 쳐나가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입점에 있는 분들, 소유자분들은 모두 다 합심하셔가지고 부패되어 있는 것을 싹 없애버려야 돼. 없애버리고 다시 있죠. 바르게 이렇게 딱 놓다 보면 그러면 우리가 그 효소 좋은 우리 몸에 아주 좋은 효소 유산균이라든지 효소들이 미생물들처럼 있죠. 여러분들이 있는 곳도 굉장히 여러분들 자산 가치도 높아지면서 아주 여러분들이 좀 원활하게 입점주분들과 소유자분들이 잘 소통도 되면서
자산 가치뿐만 영업이익도 많이 좋아질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지금 이제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기 내가 뭣도 모르고 호텔 같은 걸 샀는데, 그때는 비싸게 주고 샀는데, 지금 워낙 이상한 곳에서, 막 이간질 시키고 사기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이게 금리가 많이 올라가게 되고, 금리가 많이 올라감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굉장히 힘들다 보니까 빨리 벗어나고 싶다. 그래서 아주 분양 가격의 반 가격 정도 되더라도 빨리 팔고 그냥 나와버려야 되겠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어떤 팔아야 될 상황이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될 상황은 파셔야 됩니다. 그렇죠? 어떤 경우는 은행에 어쩔 수 없이 뭐 경매가 들어갔다든지 뭐 공매가 들어갔다든지 이렇게 해서 팔 수밖에 없는 또 상황도 벌어질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의 우리 경제 상황을 보게 되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전쟁도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가 많이 지금 예전에 2020년대 코로나가 발생함으로 해서 우리 전 세계 경제가 안 좋아졌을 때 있죠. 돈이 많이 풀렸지 않습니까? 많이 풀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물가가 상승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될 수밖에 지금은 없는 상황인 거는 큰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3년 정도는 있죠. 이 경제가 또 확 올라가는 국면이 있다가 또 3년은 확 내려오는 국면이 있다가 또 그 다음에는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큰 사이클이 있지 않습니까? 경기 사이클이.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침체기에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거는 특히 미국에 있는 달러 가치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딴 것은 아니고 미국 자체 내에서 기축통화다 보니까 그러니까 달러가 하나의 전 세계의 표본이 되는, 표준이 되는 돈이다 보니까 미국에서의 금리를 계속 높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의 환율의 평가가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1,400원대까지 간 거죠. 우리가 약 지금 현재 한 30% 정도까지 환율이 지금 뛰어 올라 버렸거든요. 그만큼 그럼 주식 가치도 그만큼 폭락하는 거고, 그 주식 가치만 폭락한다는 말은, 주식 가치가 폭락한다는 회사들의,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시가총액 회사들의 자산 가치 그만큼 폭락한다는 거고, 그것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치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그럼 그것이 계속 갈 거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아마 내년 초반까지는 아마 허지부지하게 점점 이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도 아마 마무리가 되고 나면, 전쟁도 마무리되고, 그리고 우리 금리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마무리가 되게 되면요, 이제 이 금리가 좀 떨어지고 하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환율 같은 경우도 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지금 한 30%가 좀 올라갔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의 평가가, 우리나라의 전반적 평가가 절하가 된 겁니다. 근데 평가 절하된 부분에서 주식이나 이런 부분 보면 파생상품 같은 경우는 이게 차트에서 바로바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뭐 폭 떨어졌다든지 올라갔다든지 이게 바로 파동 형태로 해가 싹싹 보이는데, 우리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것은 잘 보이지가 않는 이유가 바로 금리에 따라 가지고, 이게 금리 계단식으로 있죠. 금리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부동산 계단식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경향을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게 그냥 계단식으로 올라간다 이 말, 직선 형태로 딱 올라가면 부동산 가격도 계단식으로 이렇게 직선 형태로 가서 대충 여러분들이 추세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갑자기 폭락하고 이렇게 파동 형태로 해서 굉장히 이거는 들쭉날쭉하게 되거든요. 오히려 그런 것들은 우리가 미래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부동산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금리에 따라서 보통 부동산 가격은 이렇게 딱 이렇게 상반되어서 변화하기 때문에 그것만 여러분들이 유심히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환율 있죠. 환율이 언제부터 이렇게 좀 떨어지느냐라고 하는 부분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 부동산 가격이 우리가 이렇게 막 떨어져가 아우 제가 좀 힘든데요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판매 시설이든 호텔이든 이런 곳에서 있을 때 여러분들이 상가도 그렇고요. 소유자분들, 입점주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는 그 운영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은 있죠. 어떻게 하면 그 영업을 잘할 수 있을까? 아니면 수익 구조를 어떻게 영업을 잘해서 수익 구조를 어떻게 하면 가져갈 수 있을까에 좀 초점을 두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걸 내가 그 매수를 했다, 그 매도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게 처분을 해가지고 내가 거기서 수익 구조를 가져가겠다는 이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청산해가지고 한다는 상황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로는 특히 부동산은 우리가 일반적인 주식시장, 동산처럼 이게 좀 이게 상황이 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는 있죠. 돈의 유동성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여러분 감내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시라면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잘못된 호텔 같으면 여러분들 잘못된 곳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잘못된 것들을 아까 전에 제가 말했듯이 하나씩 부패되어 있는 걸 싹 치워내고 제대로 되게끔 이렇게 딱 만들어 가지고 청결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잘 좋은 효소들 미생물들이 만들어 쫙 해서 건강해지듯이 여러분들 건물도 그렇게 비유하자면 그런 겁니다. 그 건강하게 갈 수 있도록 있죠. 여러분들께서 연대를 좀 하셔가지고 우선은 여러분들의 그 어떤 영업에서 수익 구조를 가질 수 있는 이런 거기에 핵심은 뭐죠? 투명하고 공정하게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투명하고 공정하게. 우리가 보통 미생물 특히 그 유산균 같은 경우도 온도에 굉장히 민감한 거고 그리고 그 하나 또 더불어서 또 뭐 있습니까? 거기에 아주 거기에 뭐 안 좋은이 있죠. 먼지라든지 안 좋은 뭐 어떤 미생물들이 들어와서 부패돼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위생 상태가 좋아야 유산균을 잘 이렇게 길러내듯이 여러분들이 같이 있죠. 좋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연대를 좀 하셔가지고 부패되는 것들은 청산을 좀 싹싹 없애고 수익 구조를 어떻게 하면 좀 가져갈 수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투명하게 이렇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렇게 항상 여러분들이 공개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있죠 수익 구조는 영업하면서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덧 환율은 있죠. 지금 현재 높아져 있는데 환율이 이제 계속 올라가진 않거든요. 어떻게 계속 올라가겠습니까? 뭐든지 다 그렇거든요. 우리가 그 부동산도 그렇지 않던가요? 뭐 영끌족 애가 작년까지 얼마나 말 끝까지 올라가는데 그런데 폭락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똑같거든. 다시 그럼 계속 그 땅끝만 할까 쭉 밑에 폭락을 그렇진 않죠. 다시 한번 이렇게 사이클을 가는 것처럼 한창 사이클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담대하게 좀 받아들였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이것저것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렸네요, 여러분들께. 장기적으로는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우리나라가 성장력이 어떻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은 크게 두 가지였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교육이었습니다. 교육. 나이 드신 분들께서 못 배웠기 때문에 자녀를 열심히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교육을 제대로 시키다 보니까 기술력, 전문적인 기반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었죠. 그래서 조선, 반도체, 전자, IT, 각종 의료 분야, 각종 우리가 건축 분야, 각종 분야에서 우리가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잘하는 사람이 나왔죠. 그 또 하나는 또 뭐냐면 인구죠. 인구가 또 폭발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많이 좀 인구가 좀 그때는 있었죠. 못 살고 했었지만은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한 가지 단점은 뭐냐면 기술력이나 이게 교육 수준은 지금도 아주 좋아요. 우리나라. 그런데 이제 인구 구조가 조금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 좀 문제긴 한데 이제 그 부분은 차후에는 제가 볼 때는 다른 나라 터키라든지 다른 동남아나
외국에서 우리가 이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구조도 이제는 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추석 연휴 마지막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또 다음 주에 제가 한번 또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원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